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의사 김상목의 넷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2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2강하고 23강 이렇게 저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총론을 종합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21강까지를 종합한 거니까 그 전 강의는 이제 이 넷장 개념에 나무의 줄거리를 많이 이렇게 개념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그 대안 같은 거, 도표 같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했는데, 이 총론의 종합이라는 것은 그 나무의 줄기보다도 숲 전체를 이제 조명하는 겁니다. 근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는 의미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도 이야기 전 강의에서도 잠깐 또 이야기했지만,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에는 이제 뇌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자꾸자꾸 뇌가 발달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퇴보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자부심 이런 게 잘 나타나지 않고, 만성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면 성인병도 잘 걸리고 면역이 약해지기 때문에 암까지도 유발하고, 스트레스학은 상당히 광범위하고, 강론에서 또 스트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그리고 감성을 이제 감성 코칭이라고 그런 말 들어보셨죠? 감정 조절입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진단을 이제 처방전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장점, 저해 요소를 가미해서 이제 넷장 운동을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책에 보면은 그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또 강조하면은, 이 처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당기는 그물망론. 그건 뭐냐면 약한 자심, 자부심, 또는 이제 왜곡된 자부심, 자아심,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비과학적인 그런 의식구조가 있다든가, 모든 것을 적당히 한다는 거다, 뭐 그런 의식구조가 있다든가, 그런 모든 잡다한 나쁜 의식구조, 그걸 청산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강한 자아 자부심, 약한 자부심을 끄집어, 그물같이 이제 끄집어 당기면은 그 주위에 있는 그물망도 따라서 좁아지는 거. 그런 것이 이제 당기는 그물망 이론이라고 그렇게 감히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강의에서도 자아 능력 점수 같은 거 그것도 이야기했었고, 히드라 모델도 자꾸 이제 다시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게 히드라, 하나 괴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랄지 상대방의 생각, 나의 생각, 모든 것이 그렇게 쉽게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러면은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나의 머릿속에 이 히드라라는
이 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자아가 이제 뇌 속에, 나의 뇌 속에 또 다른 내가 두 개도 있고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자아는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자아가 또 머릿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합니다. 동시에 상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개인적인 자아에 있어서 약하고 왜곡된 자아의식을 가지고 또는 거기에 해당되는 이성과 감성 이런 그런 그냥 복합적인 생각으로 대화를 하고 의사를 발표하고 행동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준인지. 서로 피차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함부로 하지 말고 조심을 하고 신중하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해서 이 사람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를 잘 안 해주거든. 이 사람도 자아 자부심, 자기 고유한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내 말이 옳다고 항상 이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이 있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국제 사회에서 뭐 무역이 됐든지 전쟁이 됐든지 또는 회의가 있든지 서로 같이 사는 마당에 그렇게 대화의 기술이랄지 무슨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준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넷장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문들이 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지 적당하게 사변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생각나서 이렇게 내가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기는 금방 이게 이론이라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고 쉬더라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총론에서 15강까지 했는데 또 지난 강의 중에서 6강의가 지금 어디에 활약을 했냐면 불매운동과 한일 자부심 자존감 대결 넷장으로 이기자. 요새 상당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 일본은 경제적으로나 의식적으로는 이제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이제 차차 이제 그 내용을 더 재밌게 이야기하면 재밌습니다. 일본의 의식구조나 자아 자부심은 자기들이 강할 때는 아주 막 약한 사람은 업신여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강대국에서는 굉장히 숭배하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자기들이 못 살고 어려웠을 때 그랬을 때는 굉장히 이제 상대방을 구워 삼는 또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제 비율을 맞추고 아주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또 속마음은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지배 계급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의식 구조상 상당히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강의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16강부터 21강까지 해서 이 자부심 대결 이걸 제가 논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미 벌써 2, 3주 전이죠. 초기부터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불매운동은 국가가 주도가 아닌 개인 자발적인 행동은 선진국에서 다 인정하는 의식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거꾸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상당히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또 이야기하지만 의식구조상으로는 우리가 다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상당히 강해요. 예를 들어서 서양도 마찬가지고 중국, 일본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주위 국가로부터 굉장히 압박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다가 우리가 이제 중심점을 잡지 못하고 내부에서 자꾸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며 무슨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이게 수렴하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의 속성상 그렇습니다. 내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우리가 더 공부를 하고 마음에 들떠서 하지 말고 일상생활은 꾸준히 착실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좀 읽어서 자기 일생 동안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내장 개념은 사실 김상목 원장의 인생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이겁니다. 근데 이것이 서양하고 동양하고 적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아주 범세계적인 의식구조의 하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변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 개념은 또 꼭 필요한 거고 현대생활에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많이 강조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려운 거고 한번 발동이 시작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특히 초기 2, 3주 전부터서도 저는 이제 다슨 페이스북 뭐 딴 데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초기부터서 나는 일본을 알았습니다. 의식구조를. 한국 의식구조도 알고. 그러니까 이런 갈등한 위기 상황에서는 나는 벌써 처방전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방전이 불매운동은 개인적이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서양에서는 더 좋아한다 박수치고. 그 유엔에서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유엔 기구에서도 얼마든지 그건 딴 데서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장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굉장히 대견하죠. 이렇게 대견한 이유는 경기 의식구조상 우리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도 역시 장점이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포텐셜이 강한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계속 내장 개념을 또는 그와 비슷한 지적인 툴을 발견해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을 그 길 부딪히지만 말고 동시에 이제 불매운동은 결국 부딪히는 거죠. 결국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불편한 걸 일본의 지도층의 의도적으로 지금 세 번째 의도적인 침략을 했잖아요. 임진왜란, 그러니까 구한말, 그 다음에 요번에 경제 침략, 의도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거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건 문어대가리밖에 안 되죠.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머리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낼 때는 내야 합니다. 그게 불매운동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여론을 형성해가지고 얼마든지 선진국의 힘을 빌을 수 있는 것이 의식구조상의 자아자부심에 관한 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일본을 많이 알자. 우리 자신의 의식구조도 알고 일본의 의식구조도 국민선도 잘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플랜, 액션 플랜, 그러니까 예컨대 내장운동, 의식개혁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강하고 참된, 약한 것도 안 되고 강해야 되고 참돼야지요. 왜곡된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자아 자부심은 자기 성찰은 자기가 자기 내부에서 자기하고 자꾸 이제 반성하고 저기 성찰하고 좋은 것은 좋은 것, 나쁜 것은 가려서 그런 것이 자꾸 내부에서 자꾸 디스커션을 해야지 자기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아 자부심도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고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나라 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아심에 의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사실 이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는 건데 여튼 이제 총론은 이제 이걸로 써서 이제 마감을 하고 23강이 지금 23강이죠. 다음 강의는 24강 강론을 이제 시작할까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많이 이제 인내를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